인공지능, AI가 편향될 수 있다는 거, 이제는 뭐 다들 아는 사실이죠.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. 우리는 보통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그 피해가 다 드러난 뒤에야 부랴부랴 해결책을 찾는다는 거예요. 일종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랄까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.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미 터진 문제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왜 이런 편향이 생겨나는 건지 그 근본적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지점의 핵심적인 딜레마인 거죠. 원래 AI는 어땠나요?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아주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려줄 거라고 약속하면서 등장했잖아요. 근데 현실은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편견을 그대로 배우고 어떨 땐 이걸 더 키우기까지 한다는 겁니다. 이 약속과 현실 사이의 커다란 틈,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알고리즘 편향, 이게 정확히 뭘까요? 정의를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.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. AI가 예측을 하는데 그 결과가 인종이나 성별 같은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특정 집단에게만 유독 불리하게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냥 불리한 게 아니라 정당화할 수 없을 만큼 불리하게요. 바로 이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 자,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립구도가 나옵니다. 바로 사후 해결책과 사전 해결책의 차이인데요. 사후는 말 그대로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방식이고 사전은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원인을 살펴보는 방식이죠. 우리는 보통 전자에 훨씬 익숙해요. 편향이 발견되면 그제야 모델을 고치려고 하죠. 하지만 오늘은요. 왜 편향이 생겨나는지 그 조건 자체를 들여다보는 이 사전 접근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 겁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. 먼저 현재 우리가 주로 쓰는 접근 방식이 어떤 건지 보고 거기엔 어떤 한계가 있는지 또 그 속에 숨겨진 가정들은 무엇인지 짚어볼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새로운 관점과 함께 더 공정한 AI를 위한 실질적인 재현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우리가 이 편향이라는 걸 찾아내기 위해 어떤 도구들을 쓸까요?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. 바로 사다리입니다. 이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고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게 될 거예요. 그럼 다 같이 사다리의 맨 아랫단부터 한번 밟아볼까요? 사다리의 첫 번째 칸입니다.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거예요.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? 이거죠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출을 거절당했어요. 그럼 혹시 그 결과가 그 사람의 성별이나 인종 같은 보호 속성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? 그냥 그 연관성, 상관관계가 있는지만 딱 확인하는 단계입니다.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 관찰적 접근법이에요. 이름 그대로입니다. 그냥 데이터를 관찰하는 거예요. 보면서 인종이나 성별 같은 민감한 정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나? 하고 살펴보는 거죠. 과정 자체가 공정했는지를 따져볼 때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사다리 한 칸 더 올라가 볼까요? 2단계입니다. 여기서는 그냥 지켜보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. 더 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좋아,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지? 하고요. 행동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도구가 바로 개입적 접근법입니다. 이건 사용자한테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려고 해요. 예를 들면 대출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소득을 이만큼 올리시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와 같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주는 거죠. 뭔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드디어 사다리의 맨 꼭대기 3단계입니다.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훨씬 더 복잡해요. 바로 만약에 라는 질문이죠. 가상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. 만약 내가 다른 성별이었다면 혹은 내가 다른 인종이었다면 그래도 결과가 똑같았을까? 하고 말이죠. 이 만약에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법이 바로 반사실적 접근법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이런 주장을 가능하게 하거든요. 보세요. 저랑 모든 조건은 똑같은데 성별만 다른 저 사람은 대출을 받았잖아요. 그럼 제가 떨어진 건 성차별 때문입니다. 이렇게요. 부당한 결정을 뒤집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. 자, 여기까지 들으면 이 사다리가 꽤 근사해 보이죠? 편향을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 같고요.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. 우리가 방금 열심히 올라온 이 사다리가 사실은 몇 군데 부서져 있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이 강력해 보이는 도구들이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가정 위에 서 있다는 뜻이죠.
바로 이 말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어떤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 혹은 유색인종이라는 것이 그냥 엑셀 시트의 한 칸처럼 딱 떼어낼 수 있는 정보일까요? 아니라는 거죠. 그건 그 사람이 살아온 사회경제적 환경, 교육의 기회, 겪어온 모든 경험과 아주 깊숙이 얽혀있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. 그럼 각 접근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뜯어보죠. 첫 번째, 관찰적 접근법은 독립성을 멋대로 가정해요. 인종이라는 변수가 소득이나 교육 수준과 아무 상관없는 독립적인 값이라고 보는 거죠. 말이 안 되죠. 두 번째, 개입적 접근법은 책임을 엉뚱한 데 지웁니다. 시스템의 편향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피해를 본 사람한테 네가 직업을 바꿔 라고 말하는 셈이니까요. 마지막으로 반사실적 접근법은 인과성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. 마치 인종을 전등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단순한 원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. 이 책임 문제에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. 알고리즘이 사용자한테 당신 지갑을 바꾸면 대출해 줄게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결국 차별의 책임을 고스란히 피해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거잖아요.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의 직업이 아니라 특정 직업이나 소득 수준을 특정 인종이나 성별과 연결해서 차별하는 사회 시스템 그 자체인데 말입니다. 그리고 인과성의 오류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. 나랑 모든 조건은 다 똑같은데 인종만 다른 사람이라는 건 사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. 왜냐고요? 만약 제가 다른 인종으로 태어났다면 제가 자라온 환경, 제가 받은 교육, 제가 겪은 사회적 경험이 전부 달랐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인종이라는 스티커만 바꿔 붙인 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.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단순한 변수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부서진 사다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대안이 있어야 하겠죠? 여기서 오늘 분석의 핵심 개념인 계보학적 관점이 등장합니다. 이건 뭐냐면요. 편향의 원인을 딱 하나, 이것 때문이다 라고 찾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. 대신에 편향을 만들어낸 수많은 조건들이 얽혀있는 거대한 그물망, 그 전체 이야기를 보자는 접근법입니다. 그러니까 계보학적 접근은 원인은 X야 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아요. 그 대신에 예를 들어 과거에 있었던 인종차별적인 주택정책이나 특정 집단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더 어려웠던 그런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조건들을 파고드는 거죠.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지금의 데이터 편향을 만들어냈는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는 방식입니다. 진짜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럼 이런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뭘 할 수 있을까요? AI를 만드는 개발자들이나 관련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핵심적인 제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우리가 쓰는 분석 도구가 어떤 종류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. 둘째, 문제 해결의 책임을 더 이상 사용자 개인에게 떠넘기면 안 됩니다. 그 시스템을 만들고 공급한 개발자와 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죠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편향의 원인을 설명할 때 그냥 이 변수 때문이에요 라고 단순하게 말할 게 아니라 과거의 차별적인 주택 정책 같은 구조적인 조건들이 이 데이터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근본적인 뿌리까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편향된 알고리즘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코드 몇 줄을 수정하는 걸로 만족해야 할까요? 아니면 그 코드가 편향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세상,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걸까요?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더 공정한 기술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진짜 출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.